실질적인 것들, 국정 수행 지지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. 저는 이것도 30.7%네요. 8월 3주차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무선 97, 유선 3인데 매우 잘함이 14.6밖에 안 돼요. 잘하는 편이 16.1이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고 있다가 65.4인데 매우 잘못함이 55.5입니다. 절반 나와요 계속. 매우.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전체 응답자의 55.5니까 뭐 절반이 훨씬 넘는 거죠.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너희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나 김태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살기 죽겠어. 힘들어 죽겠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. 맨날 사고만 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.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 게 국민들 눈에는 저게 무슨 과거의 검찰총장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.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. 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. 그렇습니다.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야. 유권자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. 유권자 마음 중요하지 않지. 그러니까 특히 역사 전쟁 같은 거를 하면 그것을 연상시키는 무슨 일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프레임, 그 생각이 국민들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눈이 안 보여갖고 제 병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작은 병원에서는 자꾸 눈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갖고 큰 병원에 가야겠다. 김민하 평론가가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큰 병원에 안과 예약하려고 그랬더니 11월에 오래요. 11월에 3차 병원에 그렇죠. 대학병원에 가려고 큰 병원에 가려고.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는 당신 눈에 이상이 없으니 이상을 추가로 확인하려면 각막을 뭐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되니까는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11월에나 된다. 그 이게 캐나다나 영국 됐네. 캐나다나 영국 한 6개월 걸리잖아요. 6개월 걸려요. 이런 게 일상의 불편으로 그대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어떻습니까? 오늘도 신문 일면에 다 실려 있는 게 자영업자 큰일 났다 이런 얘기예요. 그렇죠. 집값이 어떻습니까? 집값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뭐 지난번에 무슨 되지도 않는 엄청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사기를 쳤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걸 얘기해놓고 그 집값 부양 대책이라니까. 그렇죠. 그때도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사기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사기예요. 그런데 그걸로 욕먹고 안 잡히니까 이제 와서 무슨 대출 얘기 이제 와서 하는데 이제 대출 얘기해요. 근데 그것도 무슨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슬금슬금 은행들이 대출금리 또 올리잖아요. 슬금슬금이 아니라 아예 정부에서 좀 어떻게 올려봐 이제 옆구리 찔러갖고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럼 지금 이렇게 옆구리 찔러갖고 대출금 올리면은 그동안 계속 대출 갈아타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변동금리도 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와 있는데 지금 역사 전쟁이나 하고 지금 자기 친구 아버지랑 싸우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좋게 봅니까? 그런 걸 왜 하고 있냐고요.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.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니까. 뭘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 거. 김문수 후보자도 이승만 찬양자인 줄 몰랐네. 김문수 후보는 언제부터 이랬어요? 원래 그 사람은 극좌였습니다. 원래 극좌였어요. 그런데 지금은 또 극우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분들의 그 인생 행로를 참 흥미있게 보는데 지금 뉴라이트가 대부분 좌파 출신들이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렇죠. 그 창립자들 보면 다 뭐 과거 좌파, 전향한 좌파, 우리라 보기엔 변절한 좌파 뭐 이런 사람들이 주류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5.3 인천 사태의 주역이에요. 그렇죠. 1986년도 일이죠. 그리고 뭐 구로동맹 파업에도 배후 인물입니다. 진짜 이른바 극렬 좌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무장봉기론자예요. 무장봉기론자였어요. 그래서 당시 86년에 그 사태가 그렇게 심각했던 게 인천 사태가 그리고 인민노련 출신이에요. 거기서 송영길, 노회찬하고 같이 섞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과격분자야.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제도주의자로 변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양반이 그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전향했다, 바뀌었다 그랬어요. 자유주의자로 바뀌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한 때가 국회의원 때까지는 그 말을 안 했어. 그때는 노란봉투법, 노조법 2, 3조 개정안에 같이 국회의원 할 땐 이름도 올리고 그랬어요. 아, 그래요? 그때 대표 발의자가 담병호, 강기가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민노당하고 같이 놀았어요. 그런데도
언제냐면 대략 경기도지사 진출할 무렵이 이 사상적 전환이 극적으로 일어납니다. 그러면서 모든 언론에 나는 생각을 바꾼 사람이다. 전향한 사람이라는 말을 스스로 이제 커밍아웃을 다발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극으로 더 간 거죠. 근데 자유주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. 지금. 자유주의자 아니 근데 이제 저 같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운동권 족보에 민감해가지고 제가 예. 김문수는 인민노련 출신은 아니고 그건 아닌 그 당시에 선호련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선호련. 심상정 전 대표하고 선호련에 있었고 그 부분 약간 수정 중요한 건 아닌데 심상정하고 친한 분이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봐요.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렇게 전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진짜 과격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는 이제 생존투쟁이고 인정투쟁이죠. 이쪽에서 있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진영에서 이제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더 세게, 더 과격하게 이제 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극과 극은 통합니다.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는 매우 닮아 있어요. 그들이 신봉하는 그 사상 체계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주의적인 이런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닮아 있어요. 그래서 말씀하셨지만은 뉴라이트가 전향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참가해.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그 중에서는 주체사상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뉴라이트를 우파의 주체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은 주체사상이 이제 김일성의 어떤 신격화잖아요. 그러니까 김일성의 지배체제나 독립운동이 보잘것없기에 이 사람을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정적들을 다 뭐 뭉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막 솔방울로 수류탄도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대. 나뭇잎으로 뭐 이렇게 가고 그거죠. 우파가 똑같은 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이제 한 명 건국의 아버지, 한 명 산업화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약점이 많은 거야. 그러니까 독재도 하고 이승만은 아니 박정희는 이제 친일도 하고 이승만도 반민특위 다 해체하고 그러니까 그렇죠. 얘네들이 이제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애들을 뭉개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김구를 뭉개야 돼.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왜 김일성한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우파의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다 뉴라이트가. 근데 이제 깔끔한데? 김문수가 김문수 씨가 이제 이 뉴라이트의 핵심은 아니에요. 절대로 이분이. 핵심은 아니죠. 그냥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라이트 핵심이 됐던 사람은 가령 최근에 그 거론되는 사람 중에는 정치인 중에는 신지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절에는 별로 뉴라이트에 관한 이런 뭐 활동 안 했습니다. 근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?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뉴라이트가 사실은 생겨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참여정부가 친일파에 관련된 청산과 관련된 정치적인 드라이브를 걸잖아요. 그 친일파 뭐 재산 환수 뭐 이런 거 법안을 만들자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에 당시에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인 의원들이 탁 걸려버리지 않습니까? 이게 가령 김무성 의원 같은 분들 재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? 그런 분들이 그 선대의 그 자기 적산? 그렇죠. 이 그렇게 불화받은 기업을 가지고 이제 운영해가지고 나온 이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잖아요, 사실은. 그 전형적인 쭉 올라가다 보면 전형적인 기업이거든요. 제가 특정하게 김무성 의원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게 그 집안의 그 기업이 제가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기 좋은 기업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탁 걸리니까 이제 그때 반대하면서 그때 뉴라이트 핵심들이 주장했던 거를 이 반대하면서 갖고 와가지고 써먹기 시작한 게 시초인 건데 요거를 또 어느 시점에 또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1948년 건국절 논란 뭐 식민지 근대화로 논란 이런 게 불거지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 결과로 어쨌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걸 추진하면서 이 야당 쪽에서는 원래 참여정부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에서는 1919년 건국이든 1948년 건국이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건국, 정부 수립 이런 얘기를 좀 혼용했다고요.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아니었으니까. 그치.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으로 얘기할 때도 건국과 정부 수립을 아주 무자르듯이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이런 정치적 맥락이 없다라 그러면. 근데 갑자기 어떤 놈들이 나와가지고 1948년 건국이 질리고 1919년 건국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슨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야 무슨 얘기야 1919년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. 그 얘기가 이제 야당의 입장이 돼버리고
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. 1919년이 건국입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문재인표 개헌은 사회주의 개헌이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뉴라이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. 이 1919년 건국론을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고 빨갱이 정권이니까 우리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당해가지고 이 뉴라이트 논리를 우리는 얘기한다. 이때 이 집회 현장에서 이 태극기를 들면서 막 연설했던 사람 누굽니까? 김문수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. 그치. 이런 식으로 이제 돼 간 것이다.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김문수 지금 뭡니까?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나? 김문수 후보자의 이 상태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안타까운 점은 자, 뭐 극좌 저는 뭐 운동도 안 했었고 그 시절에 운동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. 팔각번인데 운동도 안 했었고 사회주의권도 아니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. 어떤 이 김문수랄지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상이 전향되거나 뭐 이것은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한테 어떤 최면을 씌우고 자기 방어용으로 심리적 자기 방어용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믿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어떤 한 집단에 귀속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영웅이 됐거나 어떤 큰 지도자나 뭔가 해먹었고 이쪽 이제 그 구급하러 와가지고 큰 어떤 지도자로서 해먹는데 이익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저는 그래서 집단에서 집단으로 옮기는 것 같은 이 사람들한테 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유주의자로서 미국 정치나 유럽 정치나 한국 정치에서 진짜 다른 게 뭐냐면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지 않아요, 한국에는.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면 나는 그 사안에서는 내 생각은 이래. 내 생각은, 그 사안은 내 생각은 이래.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. 정책에 따라서.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야. 그런 사람들은, 왜냐면 본인 생각이니까. 예? 그 인디펜던트거든요, 진짜. 독립된 자유주의자들, 지식인들이 그게 서구 사회의 중심이고 근간이에요. 그게 진보건 보수건 간에 그들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합리적인 사회지 이렇게 막 극좌에서 갔다가 극으로 가가지고 근데 극으로 가니까 떡고물이 엄청 많아. 이게 굉장히 불쾌해 보이거든, 제가 보기에는. 이 굉장히 불쾌한 지금 현상이야. 김문수 등의 인사들은 네. 1994년에 그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면서 원래 그 바로 직전까지 1991년까지 민중당이었잖아요. 네. 민중당이라고 하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지금의 무슨 뭐 이전의 정의당 그 이전의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좌측에 있는 그런 그렇죠. 색깔의 정당인데 그때는 그때 김문수가 민중당에 있다가 1994년에 94년인지 96년인지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는데 그렇지. 그때 이미 그 행보가 설명이 안 돼. 지금 말씀하신 그 전형적인 행보가 그때 이미 일어난 겁니다. 이재호 김문수 등. 네. 그러니까 그때는 이익을 찾아간 거야. 어렵고 힘들어서. 근데 이제 자꾸 자기 변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취가 된 것 같아.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진통제를 맞으면 그 더 강한 진통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. 안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버텨. 아니 그러니까 네. 최근에 넷플릭스에 내 흥미로운 시리즈를 봤는데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들 거기에 이렇게 마취하고 권력이 강요하는 이념에 네. 해방구가 나와요. 그게 뭐냐면은 저 라디오예요. 그 13.10 채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독일인 병사와 저항군의 소녀가 같이 그걸 통해 맺어지는 건데 네. 거기서 과학과 진실, 아름다움을 얘기하거든. 그러니까 빛나는 정신에 도저히 이데올로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.
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게요. 오늘 굉장히 한번 그거 보세요. 재밌어요. 거기다가 낭만도 좀 있고 낭만도 네. 있고.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좀 살려주십시오. 저 좀.